1940년대에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단주택이라는 거를 총독부에서 만들어서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1930년대에 2층 양옥에 거실과 응접실과 아이들 방 따로 갖고 살던 사람이 그 당시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어요? 조선 총독부에 아주 가까운 소수 일부 친일파는 그렇게 살았을 수 있겠죠. 근데 독립운동사는 참여부, 정의부, 신문부가 있었다. 이걸로 그냥 서술 끝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골치 아파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이름 외워야 되니까.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이름 외워야 되니까. 이 정의부에 소속됐던 정의영이라는 분은 국내 내려와서 국내 진공작전 펼쳐서 파출소 습격해가지고 이 전투를 했는데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하죠. 이런 사례를 가르치면은 외우지 말라 그래도 잘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 신민부는 그 유명한 김자진 장군이 주도하던 그런 항일 무장부대고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면서 1920년대에는 주택에다가 뭐 리스를 칠하고 뭐 칠하고 너무 친절해요. 우리가 1920년대 이 주택에 리스 칠한 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그 다음에 1940년대에 조선 총독부에서 서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단주택을 만들어서 보급했다. 이따위 거를 우리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그 역사관으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2만 달러까지 성장했지만 여기에서 정체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인류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과서나 이 역사관에 의한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식민지로 시작했고 항상 굴종당했고 우리 어릴 때 배운 게 뭡니까?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 남의 나라 한 번도 침략 안 했다. 이것도 다 그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 들고 싸우면 안 된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해방 투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고구려 영량왕이 말갈병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당시 수나라가 갑통일 제국을 건설했는데 아주 지금의 중국처럼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수나라가 그러고 있을 때 고구려 영량왕이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시 국경선인 요하를 건너서 수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약한 나라 먼저 침략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당시 고구려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한나라 공격한 기록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북경까지 모본왕이 공격한 기록, 태원까지 이 북경과 태원까지 공격한 기록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다 빼버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동북공정과 일제식민사관이 똑같아요, 논리가. 왜 똑같을 수밖에 없느냐. 둘 다 침략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략사관은 뭡니까? 역사를 빙자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정치가 들어오고 군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했듯이 지금의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는 100여 년 전에 일제 식민사관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이른바 일부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관을 해체를 해야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역사를 침략의 도구로 바라보지 말고 제가 지금 우리 역사가 이렇게 그 한사군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다. 중국하고 전쟁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역사를 과거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사용했듯이 침략의 도구로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상호 인정하자.
상호 평등하다는 걸 인정하자. 그 포의 평화를 지키자. 그래서 일본이 진정한 아시아의 지도국가가 못 되는 이유는 이제 역사관에 항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아시아의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침략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쪽을 해체해야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도 하기 힘들고 중국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극우 세력들만 자꾸 눈에 띄니까 그렇지, 일본은 과거에 그 전쟁에서 많은 반성을 하는 풀뿌리 사람이나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과는 우리가 연대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역사관을 바로잡은 역사관으로 우리의 2세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역사관을 통한 바른 철학을 갖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세계인의 일환이 될 때, 그런 역사관으로 우리나라가 거듭날 때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류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